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에서 한국으로 온 여성이 점심시간에 한쪽 구석에 한국 학생들이 모여 앉아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본 후 그녀의 생활은 너무나 달라지게 됐는데요. 어떠한 놀라운 사연이 있었는지 오늘의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저는 새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영국에 있던 제 고향과는 모든 것이 너무 달랐어요. 제 이름은 올리비아 밀러이고 3개월 전 남편의 직장 때문에 한국으로 오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엄마, 학교에 늦을 것 같아요. 제 딸 소피가 현관에서 불렀어요. 그녀는 이미 서울국제학교에 남색 교복을 입고 있었어요. 금방 갈게, 얘야. 저는 교사용 가방을 집어들고 서둘러 그녀와 합류했어요. 아파트 문을 잠그면서 저는 익숙한 긴장감을 느꼈어요. 여기서는 간단한 일도 여전히 어렵게 느껴졌어요. 한국 글자로 된 표지판을 읽는 것은 불가능했고 식료품을 사는 것은 마치 퍼즐을 푸는 것 같았어요. 영국에서 만들던 단순한 식사와는 너무 달랐어요. 소피와 저는 학교를 향해 걸었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사람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언어로 말하며 서둘러 지나갔어요. 엄마, 저것 봐요. 소피가 사람들이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릇에서 음식을 먹고 있는 작은 식당을 가리켰어요. 저 사람들 뭐 먹고 있어요? 저는 사람들이 젓가락으로 긴 국수를 후루룩 먹는 것을 지켜봤어요. 라면이야? 저는 친절한 이웃 김 아주머니가 설명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말했어요. 한국식 국수 수프야. 우리도 언젠가 먹어볼 수 있어요? 소피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물론이지. 저는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긴장됐어요. 매운 냄새가 걱정스럽게 했어요. 고향에서는 우리의 식사가 아주 평범하고 익숙했어요. 샌드위치, 구운 닭고기, 피시앤칩스. 여기서는 모든 요리가 제가 익숙한 것보다 5배나 더 많은 재료와 향신료를 가진 것 같았어요.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소피는 친구들과 합류하기 위해 뛰어갔어요. 저는 그녀가 가는 것을 보며 아이들이 얼마나 쉽게 적응하는지 놀라웠어요. 단 3개월 만에 그녀는 친구를 사귀고 저보다 더 빨리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또 김치의 나라에서의 하루네요. 톰슨 선생님이라는 또 다른 영어 교사가 제 옆으로 다가오며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소로 대답했어요. 저는 다른 국제교사들이 좋았어요. 우리 모두 함께 한국 생활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교무실에서 저는 벽에 게시된 오늘의 점심 메뉴를 확인했어요. 또 치킨 너겟과 감자튀김이네요. 톰슨 선생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이번 달에 3번째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학교 급식이 최근에 저를 괴롭혔어요. 음식은 항상 똑같았어요. 가공되고 지루했어요. 저는 많은 학생들이 야채를 거의 먹지 않고 점심의 대부분을 버리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날 나중에 저는 점심시간에 식당을 돌아다녔어요. 제 3학년 학생들은 별로 관심 없이 음식을 골라 먹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 한국 학생들이 모여 앉아 알록달록한 도시락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의 음식은 너무 달라 보였어요. 깔끔하게 구분된 밥, 야채, 그리고 진한 녹색 김으로 쌓인 것처럼 보이는 롤. 송 선생님, 저는 근처에 앉아 계신 한국인 교사 중 한 명에게 물었어요. 저 아이들이 무엇을 먹고 있나요? 흥미로워 보여요.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김밥이에요. 한국식 초밥 롤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안에는 밥, 야채, 때로는 고기나 계란이 들어있고 모두 김으로 쌓여 있어요. 대부분의 한국 어머니들이 아이들 점심으로 만들어주세요. 학생들은 웃으며 서로 조각을 나눠 먹고 있었어요. 그들은 학교 급식을 먹는 대부분의 다른 아이들과는 달리 실제로 점심을 즐기는 것 같았어요. 저는 소피가 다른 테이블에 앉아 호기심을 갖고 한국 학생들을 지켜보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녀가 제가 쳐다보는 것을 보고 저를 손짓해 불렀어요. 지연이가 가끔 제게 그녀의 점심을 맛보게 해줘요. 소피가 그녀 앞에 앉아있는 한국 소녀를 가리키며 속삭였어요. 급식보다 훨씬 맛있어요. 김은 처음에는 조금 이상했지만 이제는 좋아해요. 정말? 저는 놀랐어요. 소피는 영국에서 항상 까다로운 식성이었어요. 정말이에요, 엄마. 우리도 저녁으로 김밥을 먹을 수 있어요? 저는 그 도시락들에 대해 생각하며 교실로 돌아왔어요. 김밥을 먹는 아이들은 가공된 급식을 먹는 아이들보다 더 행복하고 활기차 보였어요. 방과 후 소피와 저는 집으로 가는 길에 지역 시장에 들렀어요. 영국의 슈퍼마켓과는 전혀 달랐어요. 노인 여성들이 가격을 외치고 쇼핑객들이 흥정하고 모든 가판대는 제가 이름을 말할 수 없는 음식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저는 낯선 채소들을 보며 야채 가판대에 멈춰 섰어요. 그 옆에는 평평하고 짙은 녹색 시트 패키지를 파는 가게가 있었어요. 도시락에서 본 김이었어요. 우리도 좀 살 수 있어요, 엄마? 소피가 제 시선을 따라가며 물었어요. 지연이 엄마는 이걸로 김밥을 만드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정말로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을까요? 저는 재료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소피의 얼굴에 띈 설레는 표정이 저를 용감하게 만들었어요. 한번 해보자. 저는 긴 패키지를 집어들며 말했어요. 가판대에 놓인 여성은 미소 지으며 빠르게 한국어로 말하기 시작했고 다양한 채소를 가리켰어요. 저는 그녀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메시지는 알았어요. 그녀는 김밥을 위해 제가 사야 할 것들을 알려주고 있었어요. 저는 당근, 오이, 시금치를 가리켰고 그녀는 승인하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저녁 소피가 잠든 후 저는 온라인에서 김밥 만드는 법을 검색했어요. 단계를 보여주는 많은 동영상이 있었어요. 그것은 너무 어렵게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밥과 야채를 김에 말아서 썰기만 하면 됐어요. 내일 소피의 점심으로 시도해 볼 수 있었어요. 레시피를 적으면서 저는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한국에서의 3개월 동안 저는 익숙한 음식을 찾고 영국의 습관을 유지하려고 너무 노력했어요. 이제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가 되었을지도 몰라요. 아마도 음식이 이 낯선 새로운 세상과 연결되는 우리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제 알람이 오전 5시 30분에 울렸어요. 저는 신음하며 알람을 끄려고 손을 뻗었어요.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기억했어요. 김밥. 오늘은 소피의 점심을 위해 한국 음식을 만들어 볼 날이었어요.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부엌으로 갔어요. 어제 산 재료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밥, 당근, 오이, 시금치 그리고 계란. 저는 김밥 만드는 법에 관한 영상을 보며 늦게까지 깨어 있었어요. 충분히 간단해 보였지만 이제 실제 재료들을 마주하니 긴장됐어요. 첫 번째 단계 밥을 짓는다. 저는 제 메모를 읽으며 혼잣말을 했어요. 영상들은 쌀을 사용하기 전에 약간 식히라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어요. 저는 쌀을 측정하고 물이 맑아질 때까지 여러 번 헹궜어요. 그런 다음 밥을 짓기 시작했어요. 밥이 익는 동안 저는 야채들을 준비했어요. 당근과 오이를 길고 얇은 조각으로 잘랐어요. 저는 시금치를 뜨거운 물에 살짝 데친 다음 영상에서 보여준 대로 약간의 소금과 참기름과 섞었어요. 저는 또한 얇은 계란말이를 만들어 조각으로 잘랐어요.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쯤 빨간 당근, 초록 시금치, 노란 계란, 그리고 연한 오이가 모두 깔끔한 줄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엄마, 뭐 하고 있어요? 소피가 문간에 서서 졸린 눈을 비비고 있었어요. 그녀의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아직 잠옷을 입고 있었어요. 내 점심을 만들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도와줄래? 소피는 모든 재료를 보고 눈이 커졌어요. 김밥 만들고 있어요? 지연이가 가져오는 것처럼요. 해보려고 하는 중이야. 저는 인정했어요. 지연이 엄마가 만든 것만큼 맛있지 않을 수도 있어. 제가 말아도 될까요? 소피가 이제 완전히 깨어나 신이 나서 물었어요. 함께 우리는 이것을 위해 특별히 구입한 대나무 매트 위에 김 한 장을 펼쳤어요. 저는 영상에서 보여준 것처럼 밥을 얇게 펴발랐고 한쪽 끝에 작은 부분을 비워두었어요. 소피는 제가 밥 중간에 야채와 계란줄을 가로질러 배열하는 것을 도와주었어요. 이제 까다로운 부분이 왔어.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단단히 말아야 해. 저는 대나무 매트에 가장자리를 들어 올려 김을 말기 시작했어요. 영상에서 보는 것만큼 쉽지 않았어요. 밥이 제 손가락에 달라붙었고 첫 번째 롤은 느슨하고 지저분하게 나왔어요. 다시 해봐요. 소피가 저를 격려했어요. 두 번째 롤은 더 말았어요. 세 번째 롤쯤 되니 저는 요령을 터득하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총 5개의 롤을 만들었고 저는 한국 엄마들이 하는 것을 본대로 한 입 크기로 잘랐어요. 너무 예뻐요. 소피가 손뼉을 치며 감탄했어요. 그리고 정말 예뻐 보였어요. 알록달록한 야채가 박힌 하얀 밥원이 모두 짙은 녹색 김으로 쌓여 있었어요. 저는 소피의 도시락에 김밥들을 조심스럽게 담았고 옆에 방울토마토와 사과 조각을 몇 개 더 넣었어요. 롤이 완벽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첫 번째 한국 요리 시도가 자랑스러웠어요.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어 못 참겠어요. 우리가 학교로 걸어가며 소피가 말했어요. 그녀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지연이가 정말 놀랄 거예요. 아침 수업 시간 동안 저는 계속 소피의 점심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녀가 김밥을 좋아할까요? 친구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점심시간에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구경하기 위해 식당을 지나갔어요. 제가 본 것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소피는 적어도 10명의 다른 학생들에 둘러싸인 테이블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소피의 열린 도시락을 보기 위해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제가 지켜보는 동안 소피는 김밥 한 조각을 집어 큰 미소로 입에 넣었어요. 그런 다음 친구들에게 조각을 건넸어요.
몇몇 아이들은 의심스럽게 바라보며 망설였어요. 하지만 용감한 아이들이 먼저 시도하고 미소 짓자 더 많은 손이 뻗어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만드셨어요. 소피가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이 들렸어요. 김밥이라는 한국 음식이에요. 이상하게 생겼는데 한 남자아이가 코를 찡그리며 말했어요. 한번 먹어봐. 소피가 그를 격려했어요. 정말 맛있어. 놀랍게도 그는 정말로 시도했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의심에서 놀라움으로 바뀌었어요. 이거 사실 꽤 맛있네. 그는 테이블에 대고 말했어요. 점심 내내 저는 소피가 친구들과 김밥을 나누는 것을 지켜봤어요. 학교 영양사인 김 선생님을 포함한 여러 교사들도 눈치챘어요. 그는 식당 가장자리에 서서 얼굴에 찡그린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어요. 방과 후 소피는 빈 도시락을 흔들며 저를 만나러 달려왔어요. 엄마 모두가 좋아했어요. 모두 내일 더 가져올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해요. 정말? 저는 놀라고 기쁘게 웃었어요. 소피의 눈은 설렘으로 반짝였어요. 이제 그들은 저를 김밥 소녀라고 부르고 있어요. 내일 더 많은 종류의 김밥을 만들 수 있을까요? 지연이는 그녀의 엄마가 때때로 참치를 넣는다고 말했어요. 소피의 행복한 얼굴을 보니 저는 제 이른 아침 노력이 같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집에서 만든 점심과 같은 간단한 것이 제 딸이 친구들 사이에서 특별한 위치를 주었어요. 한국으로 이사 온 이후 처음으로 저는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했다고 느꼈어요. 물론이지 저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어요. 김밥 소녀는 그녀의 특별한 점심이 필요하지. 집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이미 내일의 김밥을 계획하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불고기를 넣어볼까요? 저는 온라인에서 간단한 레시피를 봤어요. 한 가지 성공적인 한국 요리가 저에게 더 많은 것을 시도할 용기를 주었어요. 제가 그때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의 작은 도시락 실험이 서울국제학교에 훨씬 더 큰 파장을 일으키려고 한다는 것이었어요. 지난 2주 동안 소피의 도시락은 학교에서 유명해졌어요. 매일 저는 새로운 것을 만들어 보려고 했어요. 김밥 다음으로는 밥과 함께 불고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계란말이라고 불리는 계란롤, 심지어 무지개처럼 알록달록한 채소가 배열된 비빔밥도 만들었어요. 저는 어떤 요리도 완벽하게 잘하지는 못했지만 점점 나아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소피는 학교에 한국 음식을 가져가는 것을 좋아했어요. 엠마 엄마가 엄마의 김밥 레시피를 물어봤어요. 설거지를 하는 동안 소피가 저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타일러 엄마는 불고기를 어떻게 만드는지 알고 싶어 해요. 그들 모두 이제 한국 음식을 시도하고 있어요. 저는 조금 자랑스러운 마음이 들며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점심을 친구들과 나눴니? 항상 그래요. 그래서 더 많이 필요해요. 소피가 웃었어요. 모두가 맛보고 싶어 해요. 저는 소피가 김밥 소녀가 된 이후로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어요. 이전에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던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이제는 점심시간에 그녀와 함께 앉았어요. 그들은 그녀의 한국 음식에 호기심이 있었고 나눔을 통해 그들은 친구가 되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 변화를 좋아하지는 않았어요. 어느 날 오후 제 마지막 수업이 끝난 후 제 교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학교 영양사인 김 선생님이었어요. 밀러 선생님,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그의 얼굴은 진지해 보였어요. 물론이죠. 저는 의자를 가리켰지만 그는 계속 서 있었어요. 선생님의 따님이 점심으로 한국 음식을 학교에 가져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차가웠어요. 네, 소피가 정말 좋아해요. 저는 대답했어요. 친구들과도 나누고 있어요. 김 선생님은 얼굴을 찌푸렸어요. 그게 바로 문제입니다. 이곳은 국제학교입니다. 우리 급식 메뉴는 모든 학생들이 즐길 수 있는 친숙한 서양식 음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집에서 만든 점심을 가져오는 것에 대한 규칙이 있나요? 아니요. 하지만 그는 잠시 멈췄어요. 선생님의 한국 점심이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급식을 선생님 따님의 점심과 비교하며 불평하고 있어요. 여러 부모님들이 학교가 왜 한국 음식 옵션을 제공하지 않는지 물어보기 위해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는 정말로 아이들이 점심에 더 많은 다양성을 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난 걸까요? 김 선생님, 저는 단지 제 딸이 한국에서 살아가는 데 적응하도록 돕고 있을 뿐이에요. 음식에 대해 배우는 것은 문화를 이해하는 일부예요. 이것은 문화적 학습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날카롭게 대답했어요. 이것은 우리 점심 프로그램에서 질서를 유지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그들이 익숙한 적절한 서양식 식사를 해야 하며 그들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는 이국적인 음식은 아닙니다.
저는 진정하려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모든 존경을 담아 말씀드리자면, 김 선생님, 아이들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만드는 한국 음식은 급식에서 제공되는 것보다 더 많은 채소가 들어있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것은 선생님이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밀러 선생님, 우리는 국제 기준에 따른 학교 급식을 위한 특정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떠나려고 돌아섰지만 문 앞에서 멈췄어요. 이 문제에 대해 박 교장 선생님과 면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충격과 분노를 느끼며 제 책상에 앉았어요. 어떻게 제가 집에서 만든 점심이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석게 보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소피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했어요. 한국 점심을 가져가는 것을 중단해야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어요. 아니, 애야, 저는 그녀를 꼭 안으며 안심시켰어요. 그것에 대한 규칙은 없어. 김 선생님은 그저 변화에 대해 걱정하시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자유시간 동안 박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와달라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날 나중에 그곳으로 걸어가면서 저는 불안감으로 뱃속이 조여드는 것을 느꼈어요. 사무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박 교장 선생님과 김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부모 협회장인 이 선생님도 있는 것을 보고 놀랐어요. 그녀는 학교 정책에 대해 매우 전통적인 것으로 알려진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었어요. 밀러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박 교장 선생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어요. 그녀는 한국인이었지만 여러 해 동안 영국에서 살았고 항상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대했어요. 우리는 점심 상황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목소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제 딸은 단순히 집에서 만든 점심을 학교에 가져가고 있을 뿐이에요. 이 선생님이 목을 가다듬었어요. 여러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이제 일반 점심을 먹기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저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집에서 한국 음식을 요구하고 학교 급식에 대해 불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가족들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는 항상 전통적인 서양식 식사를 제공해 왔습니다. 김 선생님이 덧붙였어요. 그것은 대부분의 국제 학생들이 익숙한 것입니다. 선생님의 한국 점심은 우리의 확립된 급식 프로그램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란스럽고 방어적인 느낌을 받으며 각각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아이들은 한국 음식을 즐기고 있어요. 그들은 이전보다 더 많은 채소를 먹고 있어요. 저는 점심시간에 버려지는 음식이 줄어든 것을 알아챘어요. 그것은 좋은 일 아닌가요? 선생님이 허가 없이 학교 음식 문화를 바꾸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특정 기준을 기대하며 자녀들을 이곳에 보내는데 그것은 집에서 온 익숙한 음식을 포함합니다. 저는 제가 듣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어떻게 집에서 만든 점심이 이런 논쟁을 일으킬 수 있을까요? 박 교장 선생님은 조용히 양쪽의 이야기를 들으며 있었어요. 마침내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모두의 걱정을 이해합니다. 음식은 모든 문화에서 매우 중요하며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는 것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모든 부모님들의 걱정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는 친절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밀러 선생님, 아무도 선생님의 따님이 한국 점심을 가져갈 수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우리는 이것이 학교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물었어요. 소피를 위해 한국 음식 만드는 것을 그만둬야 할까요? 성급한 결정을 내리지 맙시다. 박 교장 선생님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이것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학교 점심 프로그램과 문화적 음식, 다양성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한 특별 학부모 교사 회의 일정을 잡을 예정입니다. 박 교장 선생님의 사무실을 나오면서 제 감정은 복잡했어요. 소피가 계속해서 한국 점심을 가져갈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지만 제가 직면한 저항에 대해 고민했어요. 왜 일부 사람들은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에 그렇게 반대했을까요? 국제학교는 다양한 문화를 축하하는 곳이 아닌가요? 교실로 돌아와서 저는 앉아서 제 점심을 열었어요. 그날 아침에 제가 직접 만든 간단한 김밥 롤이었어요. 그것을 먹으면서 제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형성되기 시작했어요. 아마도 말만으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한국 음식의 가치를 설득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도 그들은 직접 경험할 필요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전화를 꺼내서 저에게 요리 팁을 주고 계셨던 지연이 어머니 박 여사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방과 후에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일에 대해 도움이 필요해요. 답장이 빨리 왔어요. 물론이죠. 다 괜찮으신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시 타이핑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좋은 음식으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방과 후 저는 학교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박 여사를 만났어요. 지연이도 그녀와 함께 있었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동안 근처 테이블에서 소피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선생님이 한국 점심을 만드는 것을 중단하길 원한다고요? 제가 상황을 설명한 후 박 여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네요. 그렇죠.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왜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인지 이해가 안 돼요. 박 여사는 생각에 잠겨 커피를 저었어요. 제가 어릴 때 처음 미국으로 이사했을 때 점심으로 한국 음식을 가져가는 것이 창피했어요. 다른 아이들은 얼굴을 찌푸리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저를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어요. 정말 끔찍하네요. 저는 말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어요. 한국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었어요. 뉴욕과 런던의 한국 식당에서는 사람들이 몇 시간씩 줄을 서요. 제 마음속에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게 바로 제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 거예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직접 한국 음식을 맛볼 수 있다면 아마도 그들은 아이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박 여사의 눈이 반짝였어요. 시식회를요. 학부모 교사 회의에서요. 네, 저는 흥분해서 앞으로 몸을 기울였어요. 하지만 저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제 한국 요리는 아직 매우 기본적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박 여사가 미소 지었어요. 제 어머니는 은퇴하기 전에 서울에서 요리사였어요. 지금은 저희와 함께 살고 계시고 누군가와 요리를 나누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께서 도와주시게 되면 매우 기뻐하실 것 같아요. 다음 며칠은 활동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어요. 학교가 끝난 후 매일 저녁 소피와 저는 박 여사의 집으로 갔어요. 그곳에서 그녀의 어머니인 김 여사가 우리에게 제대로 된 한국 요리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김 여사는 큰 미소와 채소를 썰고 김밥을 마는 동안 놀라운 속도로 움직이는 손을 가진 작은 체구의 여성이었어요. 그녀는 영어를 거의 하지 못했지만 요리에는 자체적인 언어가 있었어요. 그녀가 시범을 보이면 저는 그녀의 움직임을 따라했어요. 제가 무언가를 제대로 했을 때 그녀는 손뼉을 치며 잘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소피는 김밥 만들기에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녀의 작은 손가락은 제 것보다 김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말 수 있었고 밥과 채소의 완벽한 작은 원을 만들었어요. 너는 한국인 손을 가졌구나. 김 여사가 박 여사의 통역을 통해 소피에게 말했고 그 말에 소피는 자랑스러움으로 얼굴을 환하게 밝혔어요. 우리의 요리 프로젝트에 대한 소식이 빠르게 퍼졌어요. 곧 다른 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저녁에 우리와 합류했어요. 엠마의 엄마는 배우기 위해 딸을 데리고 왔고 그 다음에는 타일러의 부모님들도 왔어요. 심지어 일부 선생님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목요일 저녁이 되자 박 여사의 부엌은 채소를 썰고 김밥을 말고 불고기 냄비를 저으며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김 여사는 자신의 영역에서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조언을 주고 소스를 맛보았어요. 마늘을 더 넣어요. 라고 말하거나 소금이 너무 많아요. 라고 말했어요. 모두가 웃으며 그녀의 지시를 따랐어요. 큰 회의가 있는 금요일 아침, 저는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었어요. 우리는 수십 가지의 샘플 요리를 준비했어요. 알록달록한 김밥 롤, 부드러운 불고기, 무지개처럼 배열된 채소가 있는 비빔밥, 그리고 참기름으로 빛나는 잡채. 그들이 좋아할까요, 엄마? 소피가 음식을 조심스럽게 용기에 담으면서 물었어요. 그랬으면 좋겠어, 애야. 저는 말했어요. 하지만 그들이 좋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시도한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해. 학부모 교사 회의는 학교 도서관에서 오후 4시 30분에 예정되어 있었어요. 제가 음식 카트를 가지고 도착했을 때 문을 통해 들여다보니 방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김 선생님과 이 선생님은 앞쪽에 자신감 있게 앉아 있었어요. 박 교장 선생님은 연단에 서서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소피와 도움을 준 다른 아이들이 복도에서 저와 함께 기다렸어요. 그들은 김 여사가 준 한국 스타일의 앞치마를 입고 있었고 긴장이 되면서도 설레 보였어요. 기억해, 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여러분 모두 놀라운 일을 해냈어요. 도서관 안에서 저는 박 교장 선생님이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최근 일부 학생들의 점심 습관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녀가 시작했어요. 일부 부모님들은 학교에서 한국 음식의 증가하는 존재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습니다. 이 선생님이 다음으로 말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전 세계에서 왔습니다. 그들은 그들에게 이상하거나 매력적이지 않게 보일 수 있는 요리가 아닌 집을 생각나게 하는 친숙한 음식이 필요합니다.
김 선생님이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어요. 우리 급식실 메뉴는 국제 학생들이 인식하는 음식을 제공하면서 영양 지침을 충족하도록 신중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제가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뛰고 있었어요. 마침내 박 교장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불렀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도서관에 들어가 방 앞으로 걸어갔어요. 얼굴들이 저를 향해 돌아섰어요. 일부는 호기심, 일부는 걱정, 일부는 이미 찡그리고 있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저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더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모든 것이 낯설고 달랐어요. 언어, 관습, 그리고 특히 음식이요. 저는 잠시 멈추고 방을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제 딸 소피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만큼 용감했고 그녀는 무언가 멋진 것을 발견했어요. 맛있고 건강한 한국 요리의 세계를요. 저는 소피와 다른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문을 향해 손짓했어요. 한국 음식에 대해 말하는 것 대신 우리 모두가 직접 시도해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아이들이 우리가 준비한 음식 카트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방은 참기름, 마늘, 그리고 구운 쇠고기의 맛있는 향기로 가득 찼어요. 이 요리들은 학생들, 부모님들, 그리고 한때 서울에서 요리사였던 김 여사가 준비한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기 전에 모두가 직접 맛보시도록 초대합니다. 잠시 동안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런 다음 박 교장 선생님이 일어나서 음식 테이블로 걸어갔어요. 그녀는 김밥 한 조각을 선택하고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아주 맛있네요. 그녀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맛보세요. 천천히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테이블로 다가왔어요. 저는 이 선생님이 김밥 한 조각을 들고 아주 작게 한 입 베어 무는 것을 지켜보며 숨을 죽였어요. 그녀의 눈썹이 놀라움으로 올라갔어요. 이것은 사실 꽤 맛있네요. 그녀가 인정했어요. 김 선생님은 불고기를 시도했고 인상적이지 않게 보이려는 그의 결심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나타나는 것을 보았어요. 곧 방은 사람들이 음식을 즐기고 흥분해서 이야기하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부모님들은 레시피를 요청하고 선생님들은 수업 활동에 더 다양한 음식을 어떻게 통합할지 논의하고 있었고 심지어 가장 회의적이었던 사람들도 두 번째 음식을 가지러 돌아오고 있었어요. 소피가 제 소매를 당겼어요. 그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엄마, 그녀가 속삭였어요. 박 교장 선생님이 따뜻한 미소로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밀러 선생님, 선생님이 매우 효과적으로 요점을 전달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때로는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문화의 음식을 통해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안도감이 제 위로 흐르는 것을 느꼈어요. 시식회는 제가 희망했던 것보다 더 잘 작동했어요. 하나씩 장벽들이 무너지고 감사와 이해로 대체되고 있었어요. 소피가 호기심 많은 부모님들의 그룹에게 자랑스럽게 김밥을 설명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저는 음식이 우리의 다리가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뿐만 아니라 전체 학교 커뮤니티를 더 가깝게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어요. 한국 음식 시식회 이후 3개월이 지나 저는 우리 학교에서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었는지 거의 믿을 수 없었어요. 이제 매주 수요일은 급식실에서 세계 점심의 날이 되었고 다른 나라의 음식들이 선보였어요. 한국 음식의 날은 모두가 가장 좋아하는 날이었는데 김밥, 불고기, 비빔밥을 기다리는 신나는 학생들의 긴 줄이 생겼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한때 한국 점심에 매우 반대했던 학교 영양사 김 선생님이었어요. 시식회 모임 이후 그는 완전히 마음을 바꾸었어요. 그는 심지어 주말에 한국 요리 수업에 등록했고 급식실을 위한 새로운 레시피를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은 이전보다 40% 더 많은 채소를 먹고 있어요. 그는 직원 회의 중에 다채로운 차트와 그래프를 보여주며 발표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전에 비해 거의 절반의 음식만 버리고 있어요. 그는 밀러 선생님, 제가 선생님께 사과드려야겠어요. 우리 학생들에게 새로운 음식을 소개하는 것에 대해 선생님이 옳았어요. 저는 자랑스러움으로 뺨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지만 겸손하게 대하려고 노력했어요. 저만의 공이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였어요. 학부모협회의 이 선생님도 바뀌었어요. 그녀는 이제 학부모와 학생들이 세계 각국의 요리를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는 월간 요리 워크숍을 주최했어요. 한국 요리 워크숍은 항상 가장 먼저 자리가 찼어요. 음식은 다양한 문화에 대해 배우는 훌륭한 방법이에요. 그녀는 우리가 함께 김밥을 마는 이런 세션 중 하나에서 저에게 말했어요. 제가 그것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었어요. 제 아이들도 이제 집에서 한국 음식을 해달라고 요청해요. 소피에게는 일이 흥미로운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그녀는 더 이상 유일한 김밥 소녀가 아니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이제 한국식으로 영감을 받은 점심을 가져왔고 급식실은 정기적으로 김밥을 제공했어요. 그녀는 학교에서 음식 혁명을 시작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엄마, 우리 다른 나라의 음식도 만드는 법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함께 저녁 식사를 준비하던 어느 저녁에 그녀가 물었어요. 지연이가 shepherd 파이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하는데 제 엄마가 최고의 shepherd 파이를 만든다고 말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물론이지. 아마도 우리는 서로 고향 나라의 요리를 가르치는 요리 파티를 할 수 있을 거야. 그 아이디어는 빠르게 더 큰 무언가로 발전했어요. 박 교장 선생님의 지원으로 우리는 학교에서 국제 음식 축제를 조직했어요. 각 학급은 다른 나라의 음식을 연구하고 준비하는 책임을 맡았어요. 운동장은 전 세계 국가를 대표하는 알록달록한 부스들로 변모했어요. 소피의 학급은 영국을 선택했고 저는 그들이 미니 shepherd 파이, 잼과 크림을 곁들인 스콘, 그리고 오이 샌드위치를 만드는 것을 도왔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제 고향 나라의 친숙한 요리를 만드는 법을 보여주면서 향수의 물결을 느꼈어요. 박 여사, 김 여사, 그리고 여러 학생들이 관리하는 우리의 한국 음식 부스는 가장 긴 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들은 불고기, 김밥, 그리고 떡볶이 최근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게 된 매운 떡의 샘플 크기 부분을 제공했어요. 제가 소피가 방문객들에게 영국 차를 대접하는 것을 도와주는 동안 박 교장 선생님이 우리 부스에 다가왔어요. 그녀의 눈은 흥분으로 빛났어요. 밀러 선생님, 그녀는 따뜻하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우리 학교를 위해 해주신 일에 감사드리고 싶어요. 선생님은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셨어요. 국제적이라는 것은 단지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것은 우리의 다양한 문화를, 특히 음식을 통해 축하하고 공유하는 것이에요. 저는 감정으로 목이 메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낯선 땅에서 이방인처럼 느끼며 한국에 왔어요.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 특히 음식이 새로운 장소를 집처럼 느끼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녁 나중에 소피와 제가 축제에서 집으로 걸어가는 동안 가로등은 봄 황혼 속에서 부드럽게 빛났어요. 한때 저에게 너무 낯설게 느껴졌던 도시가 이제는 친숙하고 심지어 환영받는 느낌이었어요. 엄마, 소피가 갑자기 진지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제가 커서 전 세계의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엄마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시도하도록 돕고 싶어요. 저는 그녀를 꼭 안았고 제 마음은 자부심으로 부풀었어요. 소피를 위해 더 흥미로운 점심을 만들려는 단순한 시도에서 시작된 것이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성장했어요. 다양성의 축하, 새로운 것을 시도하려는 의지, 그리고 때로는 가장 낯선 음식이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 될 수 있다는 발견이었어요. 우리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을 대접하는 작은 식당을 지나가는데 서울에서의 첫날에 호기심 있게 바라봤던 바로 그 식당이었어요. 저는 멈췄어요. 오늘 밤 외식하는 게 어때? 저는 제안했어요. 한국 국수가 먹고 싶네. 소피는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잡고 식당 입구로 저를 끌었어요. 엄마가 절대 물어보지 않을 줄 알았어요. 안에서 작은 식당은 따뜻하고 맛있는 냄새로 가득 찼어요. 주인은 우리를 알아보고 미소를 지으며 제가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한국어로 뭔가를 말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따뜻함은 분명했어요. 우리는 목재 부스에 미끄러져 들어갔고 저는 소피가 자신감 있게 한국어로 주문하는 것을 지켜봤어요. 제가 아직 간단한 인사말도 어려워하는 동안 그녀가 배운 것이었어요. 우리의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 그릇이 도착했을 때 저는 제 딸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한때 외국인 같던 곳에서 너무 편안해 보였어요. 그리고 제가 한때는 위협적으로 느꼈지만 이제는 추운 날에 갈망하는 알록달록하고 매운 수프를 바라봤어요. 엄마, 소피가 능숙하게 젓가락을 집어들며 말했어요. 우리가 한국으로 이사 온 것이 정말 기뻐요. 저는 어색하게 제 젓가락을 들고 대답했어요. 나도 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식사를 즐기면서 저는 이 여정이 우리 둘 다 변화시켰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음식을 통해 우리는 이 새로운 세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찾았어요. 우리는 낯선 이들을 친구로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한 것으로 바뀌었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제가 결코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성장했어요. 때로는 가장 큰 모험이 도시락과 같은 단순한 것에서 시작돼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